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7, 8월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관리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논술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지식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칠판을 보시면 논술을 쓸 때 제시되는 가장 큰 기본적 맥락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객관적인 진술이 되겠다. 무슨 진술? 객관적 진술.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점에 20점을 갖고 있는데 배점 중에 내용 부분이 15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측면이 5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용이 10점이고 외적이 10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10점, 10점 하다 보니까 논술에 있어서 변별력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도 없이 바꿨죠. 문제 자체를 15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배점을 15점으로 바꾸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점수가 편차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공하고 논술에서 20점과 80점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1대4의 노력이 돼야 되지만 이 20점에 갖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합격에 보면 논술 때문에 떨어졌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채점 기준을 보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글을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요. 출제했을 때는 나름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에서 뭐가 돼야 돼? 중심적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그 논술을 첨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논술만큼 점수 따기 쉬운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시된 논술이 과거에는 사례가 긴 게 아니고 큰 굵직굵직한 거 쓰는 거 썼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논제는 무슨 형입니까? 사례형이죠. 사례형.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례에서 근거해서 쓰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철저히 사례를 보는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무슨요? 분석력.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가장 큰 오류가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학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시험지 받으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포기할 것이냐 나올 것이냐 선택해야 되지.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1차적으로.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사례가 있어 없어? 분명히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에서 찾는 기본적인 이 분석력을 철저히 배워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몇 분 안에? 60분 안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논제에 대해서 개요도를 짜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개요도.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작성할 수 있는 글의 구조를 제시를 해야죠. 세 번째, 배점에 맞는 내용을 정확한가. 자, 논술을 처음 쓰는 사람들 문제점이 뭐냐면 몇 분 안에 쓰는 거? 60분 안에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필로 또 펜으로 쓰면 글 쓰는 시간이 25분 정도 걸려. 몇 분 정도 걸린다고? 25분.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논제 파악이 다 됐을 때 원고지 옮겨 쓰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25분. 그런데 실제 가면 더 떨려 안 떨려? 떨리기 때문에 25분 내지 30분을 감안해보면 문제 파악하는데 최소 몇 분이 걸려야 돼요? 요 안에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연습게 뭐냐면 개요도 작성하고 문제 파악하는데 15분을 기점 몇 분? 15분 문제 파악하는데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이제 제시되는 걸 형성들인데, 자, 채점 기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자체가. 배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점에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 논제 보면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무슨 운영과 탄력적 운영할 때, 맞죠? 탄력적 운영할 때 무슨 사항이 있고 고려 사항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의의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몇 점이었어요? 6점이었어요. 지난주 논제 자체가. 자, 그러면 시험제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배점을 보셔야 되는데, 배점에서 나온 측면에서 구조를 보면, 자, 이거 잘 보세요. 탄력적 운영을 고려할 점과 또 무엇합니까? 운영사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고려사항이 몇 점이야? 3점이고 의의가 몇 점이야? 3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렇죠. 고려할 사항이 3가지인데 제시될 편성 운영에 고려한 근거에서 의의가 연결돼야 돼, 안 돼야 돼? 연결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7월 8월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7월 8월부터는 토의하기 전에 글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실전처럼 생각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장에 갔다. 그걸 각오로 틀려도 좋으니까. 그래서 몇 분 안에 쓰는 거야? 60분 안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방법 알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먼저 60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로 제가 조차해줄 거거든요. 토의하고 판단 중지하고 그거 작성한 걸 다음 주에 또 첨삭하고. 방법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제 7, 8월부터는 무슨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실전 연습. 무슨 연습? 실전 연습. 그래서 제가 합격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일단 논술은 몇 점을 맞도록 하겠다? 20점. 그게 제 목표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논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글을 쓰다 보면 분석력이 생기고 노력이 되고 하니까 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7, 8, 9, 10, 11월 시험 날짜는 다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11월 10일인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이 글쓰기는요, 한 달 쓰고 안 쓰면 퇴보돼요, 다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몇 편은 꼭 쓴다. 한 편은 꼭 쓴다는 각오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실전처럼.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잘 따라오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지식적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도해 줄 테니까 착실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인원수가 줄었죠. 맞죠?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간에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히 손 놓고 있을 거 아니니까 전공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논술 수업에 왔으니까 논술에서 내가 부족한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치고 무슨 만점? 논술 만점 외쳐보고 모든 합격의 지름길은 자신감이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손 올리시오. 자, 박수 치고 준비 시작! 논술 만점. 그러면 원서도 못 씁니다. 자, 크게 기왕할 거 제대로 하자. 준비 시작! 그거 3배 더 커야 면접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난주 논제부터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해설지 드렸거든. 자료 못 받았어요? 어디 들었지? 그 자료를 왜 못 받았나? 밖에 있는데? 거기서 빨리 달라고 했어요. 네. 자, 지난주 논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 탄력적 운영에 관해서 좀 더 변경을 제가 해봤었어요. 기본적으로 제시된 맥락을 보시면. 자, 그래서 저기 한번 나가보세요. 아직 안 갔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겠어요? 없나? 없나? 오케이. 자, 그럼 출발해보자. 논술의 내용을 보자. 총 몇 점이 돼 있죠? 15점으로 돼 있어. 맞죠? 자, 그러면 첫째 분석하자.
교육과정에 무슨 운영이 필요한 이유? 그렇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자, 그것을 몇 점으로 돼 있죠? 2점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 써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학습자 측면과 어디 측면? 유치원 측면으로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해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의 무슨 운영이, 탄력적 운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융통성을 이야기했다. 무슨 성? 융통성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못 받았어요? 그럼 1층에 가서 자료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빨리 가서 받아오세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갖고 있는 측면은 뭘 얘기한다고요? 융통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맞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시될 때 탄력적인 뭔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자는 무슨 측면에 개별적 학습, 즉 맞춤형 수업이 된다. 무슨 수업이 된다고? 맞춤형 수업이 되는 거죠. 다음, 유치원 측면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특수성을 통해서 못한다고?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다. 거기 해제에다 다 적어놨어요.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그렇게 해서 써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할 때 무슨 사항과 고려할 사항과 의의가 6점이었죠. 맞죠? 맞죠? 그런데 거기 해제 보시면, 제시된 맥락에서 보시면, 자, 3쪽을 한번 보시면, 3쪽을 보시면 이 구조가 고려할 사항 3가지와 교육적 의의 3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장애 유아가 나왔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장애 유아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개별화 교육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에도 무슨 정도에 따라서, 유아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의의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어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지역사회에 관한 연계를 한다고 그랬죠. 맞죠? 지역 문화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편성 운영에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어디와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의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지. 다음, 그 다음에 제시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작년에도 경험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뭘 고려해서,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 중심할 수 있다는 측면 쓰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사례를 갖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에도 유아의 뭘 고려해서, 경험을 고려해서 무슨 중심이 된다? 놀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이게 맞는 거죠. 맞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보면 운영에 보면 이거 있죠. 연간 또 뭐가 있어요? 월간 또 뭐가 있어요? 주간 또 뭐가 있습니까? 일일이 나와 있어. 맞죠? 일일 계획에 못하여, 의거하여 못한다, 운영한다. 무슨 얘기냐? 요렇게 제가 이게 이제 합격생 20점 맞은 사람 다반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건 왜 안 되냐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 이해가 됐어요? 자, 왜냐하면 거기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정교사 측면에서 사례 한번 봅시다. 박 선생님, 오늘 나비축제에 대한 참여 요청 공문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개막식에 노래를 불러서 좋겠다 하는데 그 날짜가 다음 주네요. 축제에 못하려면, 참여하려면 우리가 계획한 교육 일정을 못합니까? 변경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뒤에 있는 박 교사가 그러면 어떻지 않을까요? 곤란하지 않을까요? 벌써 부모들에게 월간 학습 계획안이 나간 상황에는 축제에 참여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못한 것을,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 그러면 여기 보겠어요. 박교사 경우는, 누구 교사는? 박교사 경우는
여기에서 계획했던 계획안에 따라서 운영하자 그 뜻이죠. 박교사 얘기는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의에 써먹을 수 있겠지. 계획에 따라서 운영했다는 것은 의의가. 그런데 여기 전체적 흐름은 무슨 운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탄력적 운영. 그래서 대화가 변화가 됐죠. 노래를 준비하시다 놓고 부모님 사전 동의가 받으시 볼게요. 정교사 박선생님 누구처럼 말씀처럼 무엇하는 것도 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전 못하면 조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무슨 계획을 기존 계획을 바꿔서 무엇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교사에서 나온 대화를 보면 누구 교사? 제시된 무슨 계획을 교육 계획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맞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고려할 사항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합시다.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쉽게 하면 교육과정을 여기 있는 거 갖고 제시했고 의의를 이거로 쓴다면 질문할게요. 이것과 이것이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연결 자체가. 왜냐? 운영할 때는 교육계획안 의거해서 못하는 거야? 운영하란 뜻이니까 여기에 제시된 사례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멀게 되겠지. 여기는 융통적이고 여기는 가급적 계획안 안에서 하란 뜻이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질문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무엇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해서 못하는 것은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사례와는 매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아셨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질문에 제가 답변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 논제에서 제가 플러스한 게 뭐냐면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 모험과 자질과 무슨 자질? 전문적 자질을 제시했어. 자, 이거 내가 출제하기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언제예요? 과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 자질하고 전문적 자질 이런 게 면접에서 물어봤었어요. 2차 시험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무슨 자질? 개인적 자질에 대해서 첨삭을 해보니까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PPT에 대했는데 이번 참에 공부해 두세요. 자, 페이지 몇 쪽에 정리해놨죠, 제가? 4쪽에 정리해. 몇 쪽에 정리했습니까? 4쪽에 정리해놨어요. 자, 첫째, 4쪽 보겠어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첫째, 개인적 자질과 무슨 자질로 나눠집니까? 전문적 자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2차 면접 볼 때 굉장히 많이 물었던 건데 제가 논제 내보니까 이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참 알아두셔야 돼요. 자, 5페이지 보도록 하죠. 첫째, 신체 및 뭐가 건강해야 돼? 정신적 건강, 개인적 측면이고 맞지요? 두 번째, 무슨 성품? 온정적 성품. 5쪽 보셔도 돼. 5쪽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뭐에 대한 존엄성?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 네 번째, 성실하고 못한다고? 열성적 태도. 최소 요 4가지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돼. 알겠지요? 다음, 무슨 자질이 있다? 전문적 자질에는. 전문적 뭐가 필요하고? 지식. 프린트 5쪽입니다. 프린트 5쪽. 다음에 무슨 기술? 교수 기술. 교수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죠.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전문적 자질에. 세 번째, 올바른 무엇과? 교육감과. 무슨 윤리가 있어야 돼? 직업 윤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아주 기초 사항인데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여기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 논제에 관한 해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는데, 자, 거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프린트 몇 쪽을 보시냐면 3쪽에 보시면, 프린트 3쪽에 보면 근거를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맞죠? 맞죠? 그래서 교직의 전문적 특성에는 뭐가 있고, 고도화된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자율성과 몰유하고 책임감을 요번에 요걸 썼어야 된다고 설명했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편성 운영에 관한 게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밑에 여백에 써놓으세요. 여백에
지난번에 연습했듯이 교수 학습 방법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자, 누리과정 총론이 있죠. 맞죠? 총론에 구성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편성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알아두세요. 자, 출제할 때 제일 단서가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이제 편성과 뭘 써먹었어요? 운영을 써먹었죠. 총론에서. 맞지요? 그러면 출제자가 고민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맥락에서 이거와 총론의 암기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무슨 방법이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을 근거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요? 평가. 올해는 꼭 알아두세요. 어디 부분? 평가. 평가에는 무슨 평가 있고 교육과정 운영 평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유아 평가가 있죠.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여기 중에서 시험에 아직도 안 써본 게 어디 부분이다? 평가 부분입니다. 총론에서 올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연결하는 데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준다. 뭘 제시한다? 근거. 그러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느냐? 가장 기본이 뭐야? 총론의 앞에 있는 구성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 평가도 쓰는데 칠판 잘 보세요. 쓸 때 이것의 근거에서 쓰라고 나오잖아. 뭐 의의를 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유를 쓰라 나오잖아. 전공에서도. 맞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운영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아의 무엇과 능력과 무슨 정도 장애 정도에 따라 무슨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무엇한다고? 운영한다.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요 논제에서 의의를 쓸 때 우리는 요거를 올통지게 다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것의 근거에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 보시면 일쪽에도 보세요. 문제 보시니까 거기에 박교사 대화보니까 권 선생님 반에는 누구 유아가 장애 유아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는데 괜찮을까? 장애 유아 찾았죠? 찾았죠? 맞죠? 그래서 공교사 네 마침 우리 반도 무리 없이 변경할 것 같아. 일단 어디에? 축제 진행 담당자 누구 유아를 위한? 장애 유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 논제 풀 때 알아두세요. 꼭 물어봐야 될 거는 반복해 안 해. 지금 장애 유아 몇 번 나왔죠? 2번을 제시했죠. 2번이 전체 사례 속에서.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장애 유아 관련된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만 써야 돼. 의의를 쓸 때. 그러면 뭐 쓰지 말고 능력 쓰지 말고 의의 쓸 때 유아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의의에 써야 돼요. 지금 말한 이해됐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사회도 마찬가지야. 지역사회도. 원래는 뭐가 되어 있어요?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이 들어가 있죠. 암기사항에. 그렇죠? 근데 무슨 단어만? 지역사회. 쓸 때 그런 거 고려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주 논제에 대해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따 첨삭을 해드릴 거고, 자, 오늘 논제를 보시면 조금 힌트만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4주기 유천평가를 드렸어요. 오늘 자료 4주기 유천평가 같이 여기 자료 있죠? 자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치원평가가 4주기 돼 있어. 몇 주기라고요? 4주기. 몇 주기요? 4주기. 자료가 왜 없죠? 오케이. 4주 같이 보세요, 일단.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주기 유치원평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올해. 알겠지요? 자, 일단 칠판 보시면 유치원평가가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3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4주기 유치원평가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칠판 보시면 1차에서 몇 차까지? 3주기까지는 우리가 정성평가를 했어. 무슨 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질적인 걸 보겠다는 거. 무엇을 보겠다? 질적. 그래서 평정척도법을 썼어. 무슨 법? 평정척도를 가지고서 수행 정도를 본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몇 주기 와서는 4주기에서는 정량평가를 했어. 무슨 평가? 정량평가. 그러면 이건 질적이야, 양적이야? 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유는 왜 그래요? 유치원과 어디? 어린이집에 관한 무엇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양적 평가를 하겠다. 큰 바뀐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걸 꼭 머릿속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역에 좀 변화가 있었죠. 맞죠? 자, 3주기에서는 첫째 우리가 교육 뭐가 있고 과정, 두 번째 뭐가 있고 교육, 환경, 세 번째 건강 및 안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관리? 운영 관리. 이렇게 됐던 것을 4주기에는 합쳤죠. 무슨 과정? 교육 과정. 두 번째 무슨 환경과? 교육, 환경 및 무슨 관리? 운영 관리를 묶어버리고, 그 다음 건강, 밑이 아니고 건강 점 안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직원이 들어간 게 큰 변화 중에 한 가지야. 그 시험에서 이제 영역 물을 때 요거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아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회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프린트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기 유치원평가관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면, 자, 프린트 넘어가시면, 자, 여기 9쪽에 4주기 유치원평가 추진계획 찾으셨죠? 첫째, 목적부터 보겠어요. 크게 몇 가지가 나왔네요. 3가지. 누리과정을 충실히 무엇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밑줄 치세요. 뭘 구축하고? 유치원 운영체계를 구축, 밑줄 치고. 또 유치원 무엇을 제고해? 책무성을 제고해.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책무성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제고해서 유치원 교육에 무엇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한다. 그래서 키워드 꼭 뭐고 들어야 돼? 무슨 수준 향상? 질적 수준 향상이 꼭 들어가야 돼. 두 번째는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못하고 점검하고 미처 평가 못하고 결과를 환류라는 거 뭘 얘기하죠?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야. 피드백, 환류 및 미처 무슨 지원한다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을 개선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평가 결계를 못해서 공개해서 학부모에 못한다고 알 권리 및 유치원 못한다고 선택권 보장으로서 학부모에 대한 유치원 못한다고 만족도 제고. 이 목적 3가지는 좀 키워드 암기해두면 좋겠어. 써먹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추진 배경 보시고 제시된 측면에서 추진 경과가 있고, 자, 추진 경과 잠깐 보시면 2000 몇 년도부터 4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아교육법 제정의 평가 관련해서 출발이 됐고, 2007년도에는 무슨 평가를 했다고? 유치원 시범 평가를 했어요. 이제 미주처 1주기가 언제부터야? 2008년부터 몇 년? 10년.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전공 문제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2000 몇 년도부터 8년부터 2010년. 자, 칠판 봐주세요. 이 시험장 가면 인출을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 자, 지금이 몇 년도죠? 2018년도죠. 그러면 여기다가 빼면 2000 뭐가 돼? 억지로 외우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그 3년 하면 어떻게 돼? 9년, 10년이 몇 주기야 이제? 1주기. 이렇게라도 유출해야지 시험장 가면. 시험장 가자마자 책상에서 올해 몇 년 써나? 2018. 아무도 말 안 해.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올해 연도 쓴 거예요.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해도 이제 인출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성평가에서 뭐로 된 거, 정량평가된 거 뭐라고 외웠어요? 자, 영화배우 누구라 했죠? 성룡을 알아둬서 누구라 한다고? 성룡. 정용훈 아니 알겠죠? 그러면 정성에서 정량으로 바뀌었다는 거 정확히 쓸 수가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주기는 2000 몇 년도부터 8년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럼 쉽죠. 이제 몇 주기는 2주기는 2000 몇 년도?
11년도, 12년도, 2000 몇 년도, 13년도. 그 다음 몇 주기? 2000 몇 년도, 14, 15, 16. 그 다음 이제 몇 주기는 4주기가 작년부터 2000 몇 년부터 17, 18, 2019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시되는 2017의 측면에서 자 우리가 전공 기출문제 보셔서 알지만 3주기 유천평가 이해를 잘못한 게 전공의 출제가 됐었죠. 맞죠? 그렇듯이 4주기도 이제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맞죠? 맞죠?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다. 2주기는 2011년도 언제같이 2013년 3주기는 2014에서 16년 찾았죠? 오케이. 추진 방향 보자. 누리과정을 공통 적용한 유치원과 뭐에 대한 어린이집에 무슨 평가를 하겠다? 통합평가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는 못한다고 평가를 지원해. 그러니까 평가 주체는 사실 어디야? 시도교육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거기 페이지 몇 쪽 보시면 9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자. 9페이지 목적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자, 교육부에서 평가 사업을 보태주고요. 지원해주고 평가 시행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시도교육청이고 평가 참여 어디입니까? 유치원에서. 그래서 교육 수업의 질적 수준 제고 학부 무슨 권리?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맞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 11쪽 보시면 자, 거기 다를 보겠어요. 평가 방식을 통한 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밑줄 쳐요. 결과에 무엇을 고려했다? 객관성. 밑줄 치세요. 그러면 왜 정량평가, 자 11쪽의 다를 보시면 왜 정량평가로 바꿔야 돼? 이유를 써야 되겠지. 뭘 높이겠다는 뜻이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뜻이야. 무슨 성을 높인다? 객관성. 그래서 정량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영역별 평가 의견을 못한다고 기술합니다. 다음 유치원 평가 의견을 못해서 공개, 미쳐 누구의? 학부모의 알 권리를 못한다고 충족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 해놓고 뭐 써놓고? 마. 평가 결과 혜택 써놓으세요. 무슨 단어 써놓는다? 평가 결과 못한다고 혜택.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디 유치원? 자, 우수 유치원에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 평가 주기를 쉽게 말하면 연장시켜줘. 평가 주기를 연장시켜준다. 무슨 얘기냐면 평가가 여기에서 되지만 3년에 좀 더 연장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더 연장시켜준다. 그런 뜻이야. 알았죠? 그런 것도 평가 결과 혜택도 알아두셔야 돼요. 3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수 유치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바뀐 거는 평가 주기를 연장. 좀 자주 하지 않는다. 그 뜻이지. 알아두세요. 거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니까 12쪽에 자, 3년에서 2017년에서 언제까지? 2019년간. 자, 그래서 평가 실시 연도에 6개월간에 유치원 못한다고 운영 실적. 자, 교육과정 역시 어디 과정? 교육과정. 교육, 환경 및 운영, 건강, 안전, 교직원. 찾았죠? 자, 평가 지표에 공통 지표와 뭐를 제시했다고? 자체 지표. 그래서 모두 다 공통으로 하진 않습니다. 맞지요? 맞죠? 알아두셔야 되고. 자, 평가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정량평가.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서 몇 등급으로? 4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객관성과 못한다고? 예측성 강화. 그 다음 절차 별표 치고 3주기까지는 서면평가가 포함을 많이 시켰었죠. 그렇죠? 3주기까지는 자체평가하고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 했는데 여기 4주기 때 뭘 좀 축소화시킨 거예요. 서면평가를 좀 축소했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자체평가 다음에 못하고 현장평가, 또 무슨 평가로? 종합평가. 몇 단계? 3단계로 진행. 이것도 바뀐 내용입니다. 알겠죠? 평가 결과 공개 못한다고 처리. 공개 내용은 유치원 평가 영역 등급을 공개하나 시도교육청에 못합니까? 여건을 고려. 누가 결정한다? 교육감이 결정. 그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자, 하지만 꼭 반드시 공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총평과 무슨 소견? 영역별 소견은 뭐 한다고? 반드시 공개해야 돼. 알아두셔야 돼요, 사주기 거. 맞죠? 자, 결과 처리. 결과에 따른 어디 교육청? 시도 교육청별로 무슨 지원한다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큰 틀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도 이 자료 가져가셔야 되고, 글을 써고 나중에 토의할 때 그 뒤에 자료도 그 논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제.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받으신 거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 그 내용을 갖고 제가 논제를 만들어 봤어요. 사주 유처평가 갖고. 받으셨죠? 맞죠? 그래서 유치원평가의 목적 3가지 등등 해서 오늘은 요거 갖고 여러분들이 60분 먼저 써보는 겁니다. 알겠죠? 60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의하고, 맞죠? 그 다음에 작성한 거를 다음 주 가져오셔야 제가 첨삭해주고, 그 다음에 60분 쓰는 동안에 지난주 논제 제가 첨삭해주게 하겠습니다. 방식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성을 할 거고 제가 조를 짜드릴게요. 짜준 거에 조에 맞춰서 협의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자, 꼭 몇 분 안에 작성하셔야 돼요? 60분. 그래서 인강 듣는 분도 어디까지가 60분 썼는지 꼭 표시해 주실지 첨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실전이라는 각오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